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근로자 대표, 법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로자 대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선출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려면은 이것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한노무사님이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대표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이유의 해고 이 조항에 처음 등장합니다. 네, 경영상 이유 해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수 있는데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 그리고 없다면은 근로자 대표 이렇게 24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조항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협의할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으라, 서면 합의를 받으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는 어떤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거의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대부분이 근로자 대표거나 아니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뭐 사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근로자 대표가 좀 더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로자 대표에 뭐 협의를 해와라, 서면 합의를 해와라, 동의를 받아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근로자 대표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제 근로자 대표의 권한으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있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2주 단위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부터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동의를 하면은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다른 회차에서 또 다 설명을 하겠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본인한테 일정 부분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게 괜찮은 제도 같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산수당 같은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상휴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휴가 제도는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가산수당 대신에 휴가로 그냥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도 원칙에 대한 예외니까 사용자 임의로 도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근로자 대표 합의를 구하라, 서면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간주근로시간 제도, 간주근로시간 제도는 실제로 근로한 것만큼은 일하는 게 맞는데, 간주근로시간 제도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해서 이 사람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동안에는 그 일을 끝낼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통상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일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업무의 경우에는 10시간을 우리가 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야 그렇게 간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은 10시간이 아니라 다른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연장 근로를 제한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그것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업종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점차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재까지 가장 굉장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근로자 대표의 권한, 그게 연차휴가 대체 동의입니다. 우리가 연차휴가는 근로자한테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나는 연차휴가를 막상 쓸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명절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간 날들, 이때 그냥 쉬었는데 이게 다 연차휴가로 대체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네가 쓸 수 있는 연차는 몇 개밖에 안 남는다, 사실상 거의 없다. 이때 이제 그 연차휴가를 대체해주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예요. 그리고 이제 연차휴가 대체가 이제 문제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관공소유일이 근로자 휴일로 이제 바뀌면서 빨간 날 역시 근로자가 당연히 쉴 수 있는 권한인데, 이때도 다시 한번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새롭게 신설됐어요.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 날 일을 해야 돼요. 빨간 날이 법정 휴일이 됐는데, 이때도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이날은 근로를 시키고 대신 다른 날 쉬어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로자 대표라는 걸 직장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거의 없으실걸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이 많은 제도예요. 근로자 대표가 대부분 사장의 가장 측근이거나 뭐 이사급 직원이거나 임원급 직원이 하는 경우도 더러 본 적은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 대표라는 것이 선정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대부분 여러분들 회사의 근로자 대표가 형식적이든 뭐 묵시적이든 있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누군지 모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근로자 대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주시죠. 먼저 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근로자 대표를 할 것이냐,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지목한 사람이 이제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이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해석은 사실상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석될 정도로 넓게 열어뒀습니다. 먼저 이제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는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단위를 하거나 최소한 사업장 단위로 해야 되고, 부서별로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이 부서에는 내가 대표, 저 부서에는 내가 대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대표는 선정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정 방법이 직접 투표할 필요도 없고 무기명 투표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걸 주지시킨 상태에서 그냥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면 된다는 게 행정 해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업장에 근로자법상에 노사협의회가 만약에 설치돼 있다면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요. 봐야 된다는 아니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데, 근로자위원회 선출 방법은 법이 이제 직접 투표하고 무기명 투표하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투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인단이 다시 이제 직접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 가는 간접 투표가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고 그 선정된 위원이 근로자 대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른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나가고 방송 후에도 알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야기를 해야 뭐 사실 누가 대표인지 알고 뭐 이의제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제일 좋은 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된 이렇게 민주적인 조합을 설립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좋은 일인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눈여겨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로 설정이 돼 있는지, 그 사람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반노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닌지 눈여겨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혹시라도 그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근로자 대표가 했을 경우에도 어떤 제재를 명분이라도 있고, 그다음에 좀 무효로 만들 그런 명분이라도 있어요. 사실 이 제도가 되게 위험해요.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대표 마음대로 했을 때는 거의 웬만하면 용인해주는 뭐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입법 논의가 있고 개선해서 좀 입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사실 뭐 뚜렷하지 않아서 뭐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김노무사 TV의 노동 백과 시선 7번째죠. 오늘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저희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댓글도 괜찮, 좋아요, 구독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